자, 수학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화에서 1단원은 집합이고요. 그 중에서 연산 1번 집합의 뜻과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부터 보시면 집합이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 딱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으면 집합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예제를 보면서 집합이 뭔지 좀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1번 보시면 루트 1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그러면 루트 15는 대충 얼마냐면 루트 15라는 숫자는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럼 루트 15는 정확하게 4보다 작은 어떠한 무리수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 그리고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는 5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인데 얘들아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 소수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5에 가깝다는 게 5.1이 가까울까? 뭐 5.1이면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명확한 기준이 없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그냥 가깝다라고만 돼 있지 명확한 수학적인 정의가 안 들어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집합이 뭔지는 딱 요 두 문제만 풀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뭐냐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인데 자, 집합이 뭐고 원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동아리인데 어떤 동아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는 동아리인 거야. 영화 보는 동아리. 근데 원소는 뭐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보는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A 학생, 뭐 B 학생, C 학생 이렇게 학생들이 이 집합, 요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집합하고 원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영화 보는 동아리를 쌤이 이름을 영화라고 집합을 만들어 볼게. 그럼 영화 보는 동아리 안에는 A라는 학생이 포함이 되는 거죠.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 자리고요. 오른쪽에 오는 거는 요거는 집합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볼까요? 4번. 4번 문제 보시면 2보다 15보다 작은 4의 양의 배수를 집합 A라고 한대. 그럼 A에 들어가는 원소는 뭐가 있을까? 4의 배수기 때문에 뭐 A에 들어가는 거는 4, 8, 12. 요 정도가 있겠죠. 그죠? 16은 못 들어가는 거야. 15보다 작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4, 8, 12가 들어가니까 2는 A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2는 여기 3개 중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4, 8, 12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는 A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뭐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원소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는 조건 제시 방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쌤이 예제 9번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집합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정의를 한대. 그지? 그럼 어떤 수들이 있는 거야? 집합 A에는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4, 6, 12. 요 정도가 들어있겠지, 그지? 12의 양의 약수니까.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있는 원소들을 말 그대로 전부 다 나열하는 거야. 그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소들을 어떻게 나열하냐면 A라는 집합 안에
원소들이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시고 그 안에다가 원소들을 쭉 써주시면 돼요. 1, 2, 3, 4, 6, 12.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야? 바로 요 중괄호를 표시하냐? 안 하냐?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요 중괄호를 표현해야지만 원소나열법으로 쓴 거예요. 알겠죠? 요 괄호를 꼭 까먹지 말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조건 제시 방법인데,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 방법은 뭐냐? 어떤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집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집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집합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잖아. 그지? 그걸 한 번 더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냐? 일단 괄호를 써주시고요. 그 안에 X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이 A에 들어가는 원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X가 이 A의 집합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요 슬래시 보이죠? 빗금. 그래서 이 슬래시를 딱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거를 원소에 대한 원소로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합 A에 대한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쓰면 되겠어? X바. 자, 이제 이 X라는 원소는 12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괄호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X가 의미하는 건 뭐다? 이 집합 A의 원소를 뜻한다. 그래서 그 X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뒤에다가.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조건 제시법이다.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슬래시 앞에 있는 게 원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은 제일 쉬워요. 그냥 집합 A라는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원을 쭉 그려주시고 그 안에 포도알처럼, 포도알갱이처럼 이렇게 전부 다 그냥 무작위로 쓰는 뭐 규칙 없어요. 그냥 쭉 때려 박는 겁니다. 원소들을 이렇게 포도알처럼 때려 박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집합에 대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풀어보시고요. 쭉쭉 풀어보세요.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지? 쭉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3번 같은 거를 쌤이랑 같이 볼 건데, 자, 얘는 집합 B가 어떻게 표현이 된 거죠? 얘는 지금 조건 제시 방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뭐로 바꿔 쓰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될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써야 되니까 원소를 특정을 해야겠지, 그지? 원소를 특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원소를 어떻게 특정하냐? 아까 쌤한테 조건 제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여기 슬래시가 보일 텐데 슬래시 앞에 있는 X가 바로 요 녀석의 원소인 거야.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쭉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이 X라는 거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인 거예요. 그죠?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녀석들. 그럼 요거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x-2에다가 x-4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 2 또는 4일 때. 즉, 요 b라는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돼? b를 딱 써주고 그 안에 포도알처럼 2랑 4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되게 쉽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으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유한집합이라는 건 뭐냐? 유한이라는 거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유한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원소가 셀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원소를 셀 수가 있다. 근데 무한집합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지. 네, 마지막으로 공집합은 뭐냐? 공집합은 말 그대로 요게 공자가 무슨 공자냐면 빌공자거든? 그러니까 비어있다라는 얘기야. 비어있는 집합.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뜻은 원소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원소가 존재하지는 않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비어있는 집합이고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26번 볼까요? 26번 보시면 조건 제시 방법으로 지금 집합이 나와 있는데 x가 이 집합의 원소죠? 근데 그 x는 의미 아닌 정수래. 자, 의미 아닌 정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의미 아닌 정수는 0을 포함한 자연수거든요. 0을 포함한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자연수는 얘들아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자연수를 숫자로 셀 수가 있을까? 1억도 자연수거든? 10억도 자연수야.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가 있어? 제한이 있어? 없지. 계속해서 있을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셀 수가 없는 집합인 거예요. 바로 무한집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럼 셀 수 있는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3, 6, 9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원소 셀 수 있니 없니? 원소를 셀 수가 있지, 그지? 몇 개야? 3개잖아, 그지? 이렇게 유치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호를 표현할 거냐면은 A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괄호 씌워주고 앞에다 뭘 붙여주는 거예요? n을. 이 n은 뭐의 약자야? 넘버의 약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숫자를 세다에 대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럼 얘는 뭐라고 우리가 쓰면 돼? 3개. 숫자 3개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공집합이야. 이 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럼 이 녀석의 넘버링은 어떻게 될까? 원소의 개수는? 미안해.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의 지금 원소의 개수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소가 없기 때문에 NB도 마찬가지로 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 쭉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1번 한번 같이 풀어보자. 31번은 28의 양의학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면은 1, 2, 그 다음에 4, 7,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28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쭉쭉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쌤한테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뭐 절대값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 39번 문제 보시면 절대값이 지금 씌워져 있죠? 뭐 절대값 x가 1을 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녀석을 바로 우리가 A의 원소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정수가 바로 A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절대값을 풀어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속해 있는 A의 원소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써라 라고 하면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쭉쭉 풀어보시고 40 몇 번까지죠? 45번까지 쭉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